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불공하는 법 나가고 있죠. 우리가 보통 그 불공법 할 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교의 정전의 교입편에 보면 일원상, 사은, 사요, 사막, 팔조 이 기본교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4438 이렇게 쓰잖아요. 기본교리를. 네. 3844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4438 하지만 정전의 체제로 보면은 4438이 더 순서에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 교리를 가지고 정전 수행편에서는 수행의 방법론으로 그 방법을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행편에 오면은 그 수행편에서 나오는 주제들, 뭐 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심고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참회, 뭐 여러 방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금 수행 방법으로 있는 방법을 어떻게 그 4438을 대입해서 어떻게 적용해서 사용할 것인가가 대종사님이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대종사님의 의중이 수행편에 잘 원문에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을 드리는데 수행편은 전통이 있어요. 참회는 참회의 전통이 쫙 있고요. 기도는 기도는 말할 것도 없죠. 기도 역사란 것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 기도라는 방식을 대종사님께서 일원상과 사은사유 삼학팔조의 교법을 적용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자라는 그 원칙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종사님이 그 밝혀주신 원문을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불공하는 법, 불공법도 마찬가지죠. 불공의 전통이 얼마나 깊습니까? 사찰에 가본다든지 그러면 불공에 대한 것이 그 색깔이라는 것이 아마 다양한 색깔로 등장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대종사님은 사, 사은사요, 사막팔조, 요 공부법, 특히 이제 불공법에서는 사은의, 예, 특히 사은의 내용이 등장하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불공은 보은하는 것이 불공이다. 그래서 보은즉 불공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리도에서. 우리는 불공이란 말을 쓰지만 그 불공의 실질적인 내용은 사은에 보은하는 거예요. 이 지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제시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원리를 쭉 말을 했어요. 첫 번째 대현사님께서 불공하는 법의 첫 번째 단락. 근데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이에요. 좀 이제 첫 번째 단락이 주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불공법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면 이번 시간에는 불공의 기한과 종류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대목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공하는 법 둘째 대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또는 그래서 이제 앞단락 이제 해서 이제 이어서 이제 그 하는 말이죠. 또는 하니까 그 기한에 있어서 이게 불공하는 기한이죠. 과거와 같이 막연히 한정없이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공을 하는데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막연히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수만 세상 진짜 수만 세상이 뭐 어마어마하네. 수만 세상 또는 수천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또 수백 세상, 수십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한두 세상 또는 수십 년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월, 예, 몇 달이죠? 수일, 며칠 또는 한때만 하여도 성공될 일이 있을 것이니 이 기한이 쭉쭉쭉 설명이 되는 거죠. 기한이 다 있다 이거죠. 그 일의 성질,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 일이 성질을 따라 이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적당한 기한, 적당히 등장했어요.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조금 문맥을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종사님 당대에 처음에 나왔던 불교정전 불공하는 법 중에는 반드시 성공하는 법 앞에 10중8구가 수식어로 등장해요. 10중8구.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말을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수학적 계산으로 100%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반드시 그러면. 근데 이 말은 풀어보면 10중8구니까 10의 8구알로 접어들면 이건 성공하는 것이다. 그 미진한 게 나오잖아. 그 미진한 것은 시간을 두고 결국은 성공시킨다. 이런 의미지. 오, 그거 안 되네. 예를 들어서 그 대강열에 위에 있는 분들이 뭐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잘 안 됐어. 그럼 잘못하셨네? 반드시는 아니네? 이런, 이렇게 그 수학적 계산법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문장의 표현이. 이런 면도 좀 주의해서 좀 봐야 될 내용이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그 일의 성질을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하는 것이 등장하죠. 이게 사실적이고 10중8구는 성공하는 그 불공법이라는 그 내용이에요. 이 핵심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불공하는 법 하면은 주로 실지불공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죠. 앞에 심과 기도가 진리불공이라고 한다면, 불공하는 법은 실지불공이 중심되는 그, 어, 불공법인데, 그게 이제 옛날같이 막 흔적없이 누가 말대로 될 때까지 해라.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도 정말 그건 좀 무책임한 말이에요. 될 때까지 해라면은 하는 사람은 어찌라는 거야. 이게 너무 힘들어. 될 때까지 한다. 그것이 그렇게 막연히 막 정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적당한 기한을 두고 불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은 불공을 잘하는 것은요, 성공, 실패, 어떤 것은, 하다가 멈추는 것도 불공을 잘하는 겁니다. 착각, 우리가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돼. 이것만 불공을 잘한 게 아니라, 그걸 하다가, 이거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이것도 불공을 잘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방향을 전환해서 다르게 해봐야겠다. 이것도 불공을 잘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이걸 막 반드시 잘한다고 하니까 막 반드시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그 불공법에 대종사님이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걸 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공하는 법에도 사막의 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막의 원리를 해서 잘 연마해서 방향을 여기서 딱 멈출 수도 알고 하다가 멈출 줄도 알고 그것이 많이 어려우면 줄여서 이게 옆에서 보면 실패라고 보죠. 왜냐하면 확장된 것을 안 되겠다. 지금 이것을 줄여야겠다. 해서 줄여요. 그것도 불공을 잘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런 말을 반드시 이런 거 말하면 막 이렇게 확장론 있잖아요. 확장론 막 해서 커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롭게 뭔가 이렇게 잘 전진할 건 전진하고 멈추어서 전환시킬 건 전환시키고 크게 가다가도 줄일 줄도 알고 이게 불공을 잘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요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형세와 경위, 이걸 따라서 적당한 기한으로 한다죠. 이제 그래서 적당한 기간을 한다니까 계속 그것을 전보다도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전보다도 하다가 멈추어서 수도 갈 수도 일을 줄여서 거기서 그 정도에서 그 일을 정리하는 것도 불공을 잘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꼭 앞으로 막 나간다고 그게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나가면 지구가 터져볼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공을 간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아마 터져볼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서도 여기 적당이란 말이에요. 경제 성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구 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같이 계속 모든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한다는 거 뭐예요? 지구의 에너지를 다 약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이 피해를,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 쌓이면 이게 바로 안 오고 한 20년, 30년 뒤에 그것이 지구에 영향을 준대요. 그러면 저희 다음 세대가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떠넘긴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 앞에 산업화 시대에 그 세대에서 했던 그 지구에 영향을 준 걸 지금 우리가 지금 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럼 윤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만 좋으면 끝이야. 그러면 불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지구적 차원에서 말을 하면 한 개인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고방식은 어떤 그 사고방식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멈추는 거. 그래서 적당한 경제. 이런 말 하면은 경제학자들은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무슨 경제에 적당한 경제가 있어요. 그거 경제를 수도하겠다는 소리밖에 아니라고 보죠.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적당이라는 말 나오죠. 적당한 기간. 진짜 그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적절하게 맞게. 이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앞으로만 막 나가는 것만 불공을 잘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일을 진행되는 형세나 일의 경위를 파악해서 거기에 적당한 지혜가 요청된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공에도 산악 수행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정신 수양이 필요하고, 거기 사령과 필요하고, 거기 와서 작업지사. 적당히 그럼 거기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기한이라고 돼서 이제 기간 얘기가 주로 나오지만, 적당한 기간에 해야 된다. 근데 그 적당한 결과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어이라는 말을 써요. 반드시라는 말에 정전에서 기어이 이런 말이 등장하죠. 지금 작업지사장에 보면 기어이, 우리가 설정료를 가면 죽기로써 이렇게 나오지만 정전 그 교집판에서는 기어이 이렇게 나와요. 기어이. 근데 원래 기어이라는 말은 그 안에 기간 안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어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어이란 말은 그 기간 안에 어, 해내는 거예요. 기간 안에 그 기간 안에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언어적으로 이게 언어상에 이게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어이 그러면 막 거품 물고 끝까지 막 이런 개념이 좀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그 기간 안에 해낸다. 지혜롭게 해낸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기간 의미, 적당한 기한이라는 기간 의미로 파악을 해보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장기 계획도 세우고 단기 계획도 세우고
집중적으로 어느 기간에 파고 들어가는 그 기간을 잡아서 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기간 내에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해서 100년 대계를 세울 수도 있고, 뭐 10년, 20년 뭐 당장에 눈앞에 닥친 것은 뭐 벼락 시험하면은 막 닥치면 당장이라도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기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주제성자는 막 어마어마한 세월을 놓고 법을 짠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우리 그 교리를 법을 짜실 때 우리 정전을 짜실 때 당장 우리들만 보고 짠 건 아니에요. 저희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 출신들 또 거진 출신 우리 원불교 교도들이죠. 이것만 보고 짠 게 아니라 미래의 문명을 보고 법을 짰다. 기간이 그렇게 정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기응변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이게 잘 처신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짠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신속한 대비책으로도 하게 된다. 기한이 있죠. 대선사님께서 이 적당한 기한에 대한 그 예시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원불교 교사의 원기 3년도에 창리반도를 발표하시죠. 이게 대표적인 불공의 기한을 짜신 거예요. 맞죠? 왜 대선사님이 이렇게 짰을까 한 게 불공 잘하시려고 불공의 기한을 이렇게 짜신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원불교 교사에는 원기 3년이라 되어 있는데 창건사에는 원기 2년으로 나와요. 시창 2년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동사종사는 원기 2년이라고 말을 했고 우리 교사에서는 원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논의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짜셨어요? 한번 이 교재 157쪽 한번 봅시다. 이 원불 교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 12년씩에서 1회 그래서 12년 갖고 3회를 합친 것을 36년 1대 이렇게 보죠. 그래서 36년 1대니까 지금 원기 109년이 4대 시작이에요. 계획이 짜지는데 대종사님이 그 1대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 있어요. 그게 원불교 교사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읽어볼게요. 제1회 12년은 교단 창립의 정신적, 경제적 기초를 세우고 창립의 인연을 만나는 기간으로. 딱 불공의 그 기간을 정해놓고 이걸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게 불공법에 딱 맞는 말이에요, 이게. 계획을 딱 짜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2회 12년은 교법을 제정하고 교재를 편성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되죠. 제3회 12년은 법을 펼 인재를 양성 훈련하여 포교에 주력하는 기간으로 삼았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것도 불공법의 기한 있잖아요. 불공하는 기한을 하는데 대종사님이 시범을 보여주신 하나의 예시죠. 여기에요. 그런가 하면은 대종사님이 처음에 이제 뭡니까? 처음에 이렇게 가사도 읽고 막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그때 50년 결실, 500년 결복,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역사도 보면은, 교단 반백년 기념대회를 할 때 그때의 기간을 50년 결실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대행사님께서 이 불공의 기간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그리고 4,500년, 앞으로 4,500년간에는 결복기다. 이것도 지금 불공법의 적당한 기한을 삼아서 불공회라는 그 내용하고 대행사님께서 실지 시범을 보여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이런 계획을 짜면 이걸 사람들이 대종사님이 예언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맞다고 봐요. 이건 전망이라는 것은 대종사님 예언이 아니라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여기 나오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이 불공법에 그 일의 성질을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올 때 그 일의 성질이죠.
그 일이 성질을 따라서 그 응용 형세를 보아서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전망이지 예언은 아닙니다. 대운사님 예언이라고 말하면 대운사님 의도하고 안 맞는다고 저는 봐요. 그런 면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불공법의 종류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진리불공, 실지불공 크게 대비해서 말하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던 진리불공은 심고와 기도가 진리불공이라면 실지불공은 주로 불공하는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창립정신을 한번 따져보면 방언공사는 실지불공에 가깝고요. 그렇죠? 방언공사. 법인기도는 진리불공에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기도를 보면 이게 대운사님께서 진리불공했다고 하면은 좀 타당할 것이고요. 방언공사하고 보면 실지불공했다고 하면은 타당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불공이 약간 간접불공 성향이 있다고 하면 실지불공은 직접불공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긋나나요? 직접, 간접은 쓰리 쿠션으로 가고 우리가 당구 칠 때 쓰리 쿠션으로 가고 직접 불고 아니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게 위력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론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 말하면 여기 반박하실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번 받았다가 주잖아요.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부처님 한번 받았다가 주잖아요. 우리가 법신불 사은을 우리 우주만유하고 좀 따로 있는 대상으로 만일 여기면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법신불 사은 한번 받았다가 우주만유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접이 되죠. 원래 우리가 진면목으로 보면은 그 우주만유가 바로 법신불 사은이고 법신불 사은이 우주만유의 실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만 그렇게 말하면 그런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공하는 법에 자기 불공도 있고 상대 불공도 있고 자기한테 불공도 있고 상대한테 불공도 있고 자신 불공도 있고 자신에게 하는 불공도 있고 사회 불공. 그러니까 대개 불공을 하면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불공법을 읽을 때도 아까 제가 지구 같은 얘기를 했냐면 자기 불공 위주로 해석이 돼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회 불공까지 연결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동사님께서 사은 사요에 근거한 불공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불공하는 법. 그러면 사유가 대부분 사회 불공 얘기가 많이 등장해요. 공도자 숭배 다 이게 사회 불공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행사님 불공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대종경 교의품 14장이다. 불공에 대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공법 하면은 대종경 교의품 14장을 딱 읽어야 돼요. 이게 나와요. 과거와 같이 자기 불공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와, 이거 이제 교당에서 찔립니다. 교당은요, 전문적으로 불공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본인이 하기 좀 어려우니까 교당에서 교무가 위탁불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당은 위탁불공처예요. 위탁불공. 이렇게 되면 너무 미안해진가? 교당. 근데 대행사님께서 조선불교 혁신론, 그러니까 조선불교 혁신론을 얘기하면서 이런 내용도 등장하죠. 그러니까 대행사님께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자기 불공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기 불공은 자기가 주로 해야 할 것이며, 이게 참, 교당에서 불공을 해도 자기 불공을 자기가 한다는 마음으로 교당에서 함께 기도도 드리고 해야지.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위탁성 불공의 성격이 강하면
이게 교무 역할을 잘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문장으로 보면 불공하는 방식도 신자에 있어서는 다 알아야 할 것이니 그 방법 강령은 곧 이 교리와 제도를 할 것이며 그러니까 불공하는 방식이 교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공하는 방법을 알아 불공을 한 후에 성공하는 것도 또한 구분이 있나니 그 일의 형세를 따라서 여기 나오죠. 그 일의 형세를 따라서 정성을 계속하여 성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인연 작법을 잘하고 못하는 것과 부귀 빈천되는 것이 다 다생검례를 왕래하면서 불공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다. 이게 대종경 교육부 14장에 있어요. 여기 보면 다생검례를 왕래하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그 혹시 인과와 윤회를 약간 이렇게 부정하는 현실에서 불공을 잘해야 된다. 미래까지 갈 게 아니라 지금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은 괜찮은데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좀 안 맞아요. 우리가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게 내 생에 좋은 데 가려고 이렇게 그런 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 살아서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돼갖고 내 생에 좋은 데 태어나겠다. 이제 이걸 견제하려고 내 생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의도는 있는데 만일 내생은 없어요. 과거생 그게 지금 있지 무슨 과거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응사님 가르치면 아니 이런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에 조심해야 돼요. 이걸 좀 정리해보면 자기 불공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지 말 것. 결국은 자기가 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의 교리와 제도가 바로 이게 대종사님의 사은사유 삼학팔조 이 방식이 바로 불공하는 법의 강령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일 형세를 따라 불공의 정성을 들여야 성공한다는 것. 불공을 잘하고 못하는데 인연작법의 결실이 달려 있다는 것. 이게 이 내용에 대흥사님이 불공법을 할 때의 대종경 교육품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법신불 이론상 이치를 깨치어 천진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숭배하며 자 이게 나오죠. 여기도 진짜 정확한 말이 나옵니다. 와, 복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명사님 설명이 나오잖아요. 대명사님 법서를 잘 읽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복이 많고 어떤 사람이냐면요. 법신불 이론상의 이치를 깨쳐서 그러니까 이론상의 이치에 대한 공부심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게 드러나냐면 천지만물 허검겁계가 다 부처님으로 숭배하게 된다 이거. 이론상 공부를 그게 드러날 때 우주만유가 부처로 드러난다 이렇게 달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공부심이 있어야 되고 천지운을 알려고 해도 공부심으로 해야 천지의 도가 우리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아니 천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냐 이렇게 그런 걸 느끼면 그게 그거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이런 거 읽어줘요. 이런 거 읽어준다고 요거요. 그러면 대종사님한테 따져야죠 내가. 우리가 칭이니까 어찌 보면은요 일원상과 사은사의 삼합팔조 이 관계를 이렇게 좀 더 살면서 그 공부에 깊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차단시켜버리고, 그 정도 알면 됐어. 이런지도 모릅니다. 또 이런 사람들 말에 또 우리가 종속돼서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심하게 말했네. 그런 면도 우리가 염두에 두는 여기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의 기한 구분도 분명하며 아까 나올 때 기간이 다 이렇게 그 기간이 맞춰서 해야 한다는 거.
죄보고 근본처를 찾아서 불공함으로 무슨 성원이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게 지금 대종교육부 14장 이어서 나온 거지. 대종교육부 14장이 불공하는 법일 땐 반드시 읽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법신불 이론상 안목에 따라서 천진만물 허공법계를 부처로 숭배하게 되고 제보고 근원처인 이 사은의 사은에 따라서 불공을 하고 불공의 기한도 분명히 잘 이렇게 정해서 막 무작정 할 게 아니라 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다가 용기를 내서 더 할 건 더 하지만 사다가 아닌 것은 멈출 줄도 알고 줄일 줄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기한을 둔다는 것이 무작정이 아니라 이거 거기서 정리를 하고 새롭게 또 해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읽으면 되잖아요. 이게 사업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 도전이 성공도 되지만 그걸 정리를 하고 좀 어떻게 다르게 해서 더 크게 사업을 성공하기도 하듯이 불공도 그런다는 것이죠. 기한을 그럼 몰라 정해요. 무조건 계속 하면 되지. 정리를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접을 건 접고 더 할 건 더 하고 이렇게 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한을 정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심과 기도인 진리불공에만 그 불공 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실지불공도 그 일의 성질과 형세에 따라서 적당한 기한을 두고 불공해야 이게 사실적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에 10중 8구, 10중 8구는 성공하는 법이 되고 기어이 그 기한 내에 성공하는 불공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종경 교의품 14장 참 그 불공법을 열심히 읽어봐야 되고 대종사님 창리반도를 정해주고 4, 50년 결실 4, 500년 결복이라는 이것도 대종사님 실질적으로 우리의 불공의 기한을 정하는 그 시범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이런 것들도 적절히 잘 파악해서 우리도 불공을 할 때 어떤 기한을 놓고 그것을 살펴볼 줄 알고 이렇게 그것을 뭔가 이렇게 판정하는 거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 한번 더 해보겠다. 아니면 줄여서 정리를 하고 또 다르게도 시도해보고 그래서 불공하는 법에도 사막수행이 또 여기도 동원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